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특별한 다양성이 없는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신고가 종목들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 종목이 아니라면 오늘도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는 밸류업이네요. 이 새 정부 밸류업 기대감 가능할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밸류업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종목들도 많이 좀 움직여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사전투표 2일차를 맞이해서 새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시장의 종목별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전 코너에서도 이제 PBR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승세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주식시장이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선반영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고 막상 또 실행이 되거나 뭔가 나오면 생각보다 좀 상승률이 좀 줄어들거나 오히려 맞아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약간 얼리 어댑터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정부도 안 바뀌었고 다시 상법 개정 추진하려면 이제 정부 스타트하고 그거부터 바로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논리가 주식을 좀 공부하신 분이구나.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주식을 아는 분이 우리 정치권에 별로 없어서 예, 한쪽은 너무 부동산만 알고 있고 예, 또 한쪽은 또 너무 모르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이제 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지주사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회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종목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군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네네. 예. 우리나라에 이제 꼬마 지주사, 제가 이제 꼬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사업회사보다 지주사가 훨씬 더 작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국 투자 많이 하셔서 요즘에 이제 선진국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다른 나라에 보면 그렇게 지주사가 있거나 뭐 사업회사 따로 분리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만의 약간 그런 형태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하나가 상장되어 있지 엔비디아 뭐 이렇게 상장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PBR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이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장님들이 이제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상속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를 억지로 좀 누르는 형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항상 지주사들은. 그리고 지주사 제가 증권업 한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주사는 거의 뭐 장끝물 네. 뭐 진짜 살 거 없을 때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형태였죠. 약간 품절주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조가 상법이랑 세법을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럼 더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걸로 보이고 이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세수 문제 때문에 좀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지금 아마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사들의 이제 주주를 위한 의무 부여, 그 다음에 PBR 기업들, 극단적인 PBR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 네. 그러니까 페널티가 뭐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뭐 심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혜택을 줄 때 배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먼저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 세계 PBR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PBR이 청산 가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면 0.9배에서 좀 지수가 좀 올라왔으니까 한 0.9배 조금 넘는 정도 수준. 1배가 아직 안 됩니다. 한 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기업들을 청산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미국이 혹시 얼마인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더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PBR이 한 4.5배? 예. 예. 일본이 한 1.4배에서 6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평균이 2.5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약간 기업의 형태 때문에 많이 좀 디스카운트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후보님이 공부를 하셨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개발도상국보다 PBR이 낮다. 중국이 1.1배 넘고요. 네. 그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가 1.5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시하는 나라들도 브라질도 한 1.23배,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 평균이 1.2배 정도 됩니다. 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형태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냐? 가버넌스 이슈를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저는 아마 나중에 되면 이게 상법 개정되고 주주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저 PBR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뭔가 그런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할 텐데, 일본이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의 한 뭐 7, 8년 동안 8,000포인트에서 뭐 4만 포인트 뭐 이렇게 가버렸죠. 그런 식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일본 정도의 PBR만 받아도 네. 4,000포인트는 갈 수 있다. 그래서 5,000P에 대해서 완전 불가능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이 그럼 그 사이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뭐 네. 성장성이 좋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쓰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 한 초입 국면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에 들어가신 분이 워렌 버핏이세요. 일본 상사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사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상사주가 뭐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밸류에이션만 올라가도 사실은 주가는 더 부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먼저 지주사가 올라가는데 뭐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지주사와 사업회사 예를 들면 이제 뭐 SK랑 SK 스퀘어 중간 지주사가 있고 뭐 그 네. 밑에 또 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게 다 하나의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좀 가하기 때문에 개편을 좀 단순화시킨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압박해서 한 것보다는 적대적 M&A 우려가 있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우리가 이제 인수하고 싶으면 네. 대한항공 주식을 원래 정석은 네. 대한항공 주식의 최대 주주가 되면 적대적 M&A가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항상 어디를 공격하죠? 한진칼을 공격하죠. 네네. 대한항공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더 적고 네. 작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핵심 쪽으로 공격을 해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인수하려면 삼성물산을 물산. 공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삼성전자에 비하면 삼성물산의 주가 가치가 훨씬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싼 걸 사서 큰 걸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전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외국계 펀드들이 엄청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국내에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싸움이 좀 있었고 네. 뭐 한진칼 이슈가 또 얼마 전에 있었고 호반건설이 한 0.9% 정도 추가 매수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갑자기. 그냥 투자한다고 샀는데 난리가 났죠. 예. 뭐 약간 좀 포석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덩치를 키우려고 하면 합병해야죠. 그래야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동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복 상장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중복 상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치도 주가의 밸류업도 충분히 더 가능할 수 있고. 임기 중에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까? 그건 이제 임기 중이라기보다는 일본도 그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립니다. 오래 네. 걸리는데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붐만 불어도 사실은 4,0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만 지금은 2,700도 겨우 가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클래시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미미용 업체들이라든지 네. 뭐 바이오 기업들이 뭐 알테오젠 시총이 뭐 20조를 찍고
뭐 그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들이 막 고공행진을 하죠. 클래시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배 구조가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미 작은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데는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알기도 편하고. 예, 클래시스는 아예 외국계 기업이 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대기업까지 확산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하던 대로 아는 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지배구조 개편이 쉬울 수 있을까? 약간은 생소했던 부분들 충분히 동기가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런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 실제로 이제 주가가 앞서서도 뭐 이제 선행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좀 빠른 기업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주사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네. 근데 금융주들은 뭐 벌써 한 몇 개월 됐죠. 한국 금융주주 같은 회사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왜 금융주들이 먼저 올라갔냐면,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도 지금 증권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금융주주는 이제 한국 투자증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죠. 거기도 지배 구조가 간단하죠. 그냥 그 지주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먼저 시범 보여줘서 PBR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회사가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아, 그렇죠. 예. 예, 거기는 유일하게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1.8배, 7배 이렇게 되죠. 확실히 그 간단한 지배구조라는 게 메리트가 있네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예. 근데 오히려 회장님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한진그룹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네. 예, 지금은 웬만한 총수들 중에서 제일 부자죠. 자세히 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보면 극도로 저PBR인 회사들 중심으로 먼저 금융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회사를 갖고 있는 일반 기업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이번 주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네. 가장 늦게 움직인 게 HS 효성.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온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올라왔는데도 PBR이 0.36배. 올라갈 공산이 더 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더 뭐 적어도 못해도 0.5배 이상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코오롱이라든지 네. 뭐 그 외에 이제 HD 현대, HD 현대는 자회사들이 지금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럼 뭐, HD 현대 일렉트릭, 예, 근거가 되네요. 그다음에 뭐 지금 또 HD 한국조선해양. 그럼 한국조선해양 갖고 싶으면 어딜 공격하면 되겠죠? 또 지주사 쪽으로. HD 현대를 공격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럼 다시 또 합해지고 약간 이런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보고 네. 일단은 저 PBR 지주사들을 먼저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좀 약간 음봉 나오거나 조정받고 하고 있는데, 기회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 상법 개정 안도 안 올라왔죠, 아직. 그렇죠. 근데 미리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 법안은 이미 어느 정도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작되면 아마 바로 그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네. 가정입니다. 또 뭐 이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저한테. 예. 예, 가정하에 보면 가정, 예. 민주당에서 바로 안건을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 스타일상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러면 상법 개정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기업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뭔가 세법 개정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결국엔 상속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상속세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를 주면 네. 충분히 뭔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부를 좋게 해서 국민들이 돈을 부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면 뭐 해외에 있는 자금들도 일부 돌아올 거고, 우리 시장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 외국인들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주가 반응들은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 그다음에 이러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증권주들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래에셋 증권이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그만큼 반응이 지금 예민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긴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왔다고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못 샀으니까 뭐 에이 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지주사들을 쫙 하고 있는 이유가 언젠가 살 기회를 또 주겠죠. 그렇겠죠. 예, 그럴 때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지금 보니까 저 PBR이 그냥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게 연속성,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은 큰 사이클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테마에서 또 그 윗단으로도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시간상 바로 좀 밸류업 탑픽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나요? 제가 코오롱을 좀 보고 있는데, 네. 네, 코오롱 별로 관심 아마 쳐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코오롱을. 예, 코오롱 인더스트리네 이거는 좀 아는데. 뭐 코오롱 이렇게 티슈진이나 티슈진 뭐 이런 거 알고. 코오롱 계열사가 많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뭐 돼가지고 많은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지주사인데 4,300억.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딱 공격당하기 좋네요. PBR 0.24배. 0.24요. 예. 예, 얼마 전에 0.1이랬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그나마. 예. 근데 오늘도 음봉이 나오다가 오늘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회사가 또 안에 무슨 사업을 갖고 있냐면 패션 사업을 갖고 있죠. 약간 좀 상사 같은. 예, 상사도 그런 부분도 있고, 있네요. 상사 같은 것도 수입해서 팔고, 뭐 자동차도 수입해서 팔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코오롱 내에, 지주사 내에 이제 그 의류 사업부가 있는 게 네. 생각보다 부각이 될 수 있다. CJ가 올리브영 갖고 있어서 또 부각이 됐잖아요. 그랬죠. 저번에 제가 한번 그 감성 코퍼레이션 말씀드리면서 코롱 스포츠가 아웃도어잖아요. 예.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아웃도어 하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웃도어로 있기 시작했다. 아, 또 물량으로 또 들어올 수도 가능성이 있군요.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코오롱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코오롱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막상 매장 가보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한번 그래요? 가보시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보고 저 네. PBR 그다음에 이제 다 지주사 대비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오면 또 코오롱을 주목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감성 코퍼레이션 비비싸지만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뒤로 더 가고 있죠. 신기합니다. 예. 역시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34,850원에 1.1% 오르고 있습니다. 코오롱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제 0.24배인데 0.5배만 가도 2배죠. 그렇죠. 근데 1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0.5배까지만 보더라도 한 7만 원은 가지 않겠나 보는데 문제는 7만 원까지 보려면 너무 멀었다.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20-30% 정도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시고 네. 또 조정받으면 사시고 이런 트레이딩 하시면서 가셔도 재밌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새 정부와 관련된 밸류업 얘기 좀 해주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 금융에서 지주사, 또 여기에서 지주사에서도 좀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주시면서 정말 저 PBR이네요. 코오롱. 우선 7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그 안에서 재미있는 운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